자, 소멸시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산점이 뭐냐 하면, 기산점은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산점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점. 이제 말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말이니까 용어에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해야 돼. 기산점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기산점 이런 얘기를 써야 돼. 네. 써야 여러분들이 기산점 입이 달지. 자, 그래서 기산점, 시작점. 다른 말로 시작점이라 해. 시작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하. 자, 1번, 2번 한번 읽어봐라 오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또 2번. 부작위 목적 채권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 시부터 진행. 자, 1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는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해야 되지. 네.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해야 돼. 네. 소멸시효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 사실상 장애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 유무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네.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 아니라는. 권리가 주어지는 순간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 목적 채권. 자, 그게 1번이고. 아. 자, 그리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기준이다. 자, 소멸시효가 원래 소멸시효는 1월 1일이야. 원래 소멸시효는 1월 1일인데 당사자들이 소멸시효가 3월 1일이라고 주장을 했어.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장해서. 네. 그럼 1월 1일일까? 3월 1일일까? 3월 1일부터라는 거예요. 네. 당사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원래 1월 1일이지만 그래? 그게 맞아? 너희들 그렇게 합의했어? 그럼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세네. 그게 변론주의라는 거예요. 변론주의. 서로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자, 그리고 다음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완성자가 앞에 얘기했지. 네. 예한이가 온유 땅에서 이제 20년간 있어서 점유 취득을 했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완성자가 점유를 하면 완성자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하고 있는 한. 네. 내가 점유를 잃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권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자, 점유 승계를 했어.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온유 땅에 예한이가 집을 지었어요. 네. 예한이가 집을 짓고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예한이 거지? 네. 이때 뭐가 생긴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네. 청구권이 생겨. 그러면 이때 원래는 지금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온유가 주인이지 아직도. 네. 등기상으로 온유가 주인이지만 예한이가 이제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 넘겨줘 하는 청구권이 생긴다. 네. 그럼 이때부터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받아와서 등기를 해버리면 진짜 이제 예한이께 되는 거지. 네. 근데 예한이가 이것을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뭐라고 했지? 점이에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 청구권이. 네. 자, 근데 예한이가 이걸 점유하다가 예한이가 죽었어. 죽고 예한이 아들 예돌이가 이제 이 집에 사는 거야. 네. 네. 이 집에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예돌이가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없어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선생님 그때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예돌이가 아빠 대신 이 집에 사는 거야. 네. 예돌이가 점유를 승계했어. 점유를 네, 점유를 승계했다고.
네. 아빠가 살던 집을 아빠가 안 살고 이제 예안이 아들이 살기 시작한 거야. 네. 그 대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 여전히. 네. 그렇지만 점유를 승계했기 때문에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소멸시효로. 알았지? 실효의 원칙은요? 실효의 원칙. 자 그런 거고. 그 선생님 그때 그 뭐야 그때 점유를 안 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점유를 안 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진행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점유하고 있는 한은 소멸시효 시작을 안 한 거야. 시작 자체를. 그 저번에 배웠을 때 점유자가 그 20년 다 돼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 하고 죽어가지고 그의 아들이 대신 등기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상황에 점유를 했잖아. 등기를 하는 게 안 되다니. 저 앞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예한이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하면 예한이께 되는 거지. 네. 예한이께 되는 건데 예한이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뭐 미국을 갔던 뭐 죽었던 바로 이어서 누가 점유를 했느냐? 아들이 점유를 한 거야. 네. 아들이 점유를 한 거지. 네. 그러면 이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아직 유지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보조가 물은 게 뭐지? 그 실효의 원칙이요. 자 근데 이게 예한이가 이제 점유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어.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이제 예한이께 돼야 되는데 네. 예한이께 안 됐어. 그리고 점유도 하지 않았어.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시간이 지났어. 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또 나타나서 이 예한이 아들이 나타나서 이거 내 거예요 얘기한다고 되나? 이 사람은 권리가 없다는 거지. 예한이가 그 아들이 예한이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네. 점유를 이어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권리가 그대로 가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들이 어느 날 미국에 있다가 또 들어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한다고 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 아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점유를 안 했을 때요? 아빠가 준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점유하라고 넘겨줘야지. 네. 점유를 넘겨주든 뭘 해야지. 뭐 유서에다가 써도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렇게 되고 자 부작위 목적 채권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 시부터 진행한다. 두 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용어가 아직 용어가 하나씩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해야지. 자기와 부작위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자기, 부작위. 부작위가 그럼 뭐야? 부작위. 보니까 이거 자기가 아니다, 그치?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게 부작위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아닌 게 부작위지. 말을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자기가 자기가 뭐냐 하면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걸 자기, 행동하지 않는 걸 부작위. 이렇게 얘기해. 행동하지 않는 걸 부작위. 예를 들어, 예안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나 차를 지금 훔치고 있어. 네. 그럼 예안이가 뭘 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해야 하지 돼.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 되지. 네. 근데 하지 않았어. 네. 그럼 해야 될 걸 안 한 거지. 네. 그걸 뭐냐면 부작위라고 하는 거야. 네.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걸 부작위. 할 걸 한 것은 자기. 네.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안이가 뭔가를 청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목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어겨 위반했어. 네. 뭔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말이야. 하지 않음 그때부터 위반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1번하고 1번은 내가 권리를 얻고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2번은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내가 뭔가를 위반하게 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 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의 거야. 같은 거가 되는 건가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지 그래. 하나는 하는 거, 하나는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 하나는 해서 생기는 거.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비슷해. 아무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야, 둘 다. 그러면 채권자 청구권 얻었을 때부터 음. 이제 얻는 건데 그 채권자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작된다. 그렇지. 시작된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네요. 그래. 자,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밑에 나오죠. 소멸시효 기간. 채권은 몇 년? 10년. 10년. 채권, 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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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네.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뭐가 있느냐?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1년 이내 기간으로 예를 들어 매월 이자를 얼마 내라. 그러면 한 달이지. 네. 1년 이내 기간이지.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내라. 네.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내라. 그러면 1년 이내지. 네. 그것은 소멸시효가 몇 년? 3년이야. 그 이자를 3년 동안 달라고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받는다. 네. 자, 소멸시효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뭐야 이제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자, 이제 빛을 갚을 때는 이제 1억을 빌려줬어요. 온유가 얘한테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 1억이 매달 이자가 100만 원이 불어. 네. 1월에 100만 원, 또 2월에 100만 원, 3월에 100만 원. 이렇게 이자가 붙어. 이자. 여기 뭐냐면 이자야. 원금도 아니고 이자야. 네. 이자가 붙는데 요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도록 돼 있어. 네. 그러면 요것은 1년 미만이지. 네. 네. 이렇게 1년 미만으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몇 년?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1년 1월에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근데 달라고 안 했어. 온유가. 네. 얘한테 이자 줘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2024년 1월이 돼버렸어.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지나니까 못 받는 거야. 이건 이제는. 이자만. 이자만 못 받아. 요 이자를 못 받는 거야. 네. 자, 이제 2024년, 자, 1월에는 요 2월 거는 받을 수 있나 없나? 2월 거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직 3년이 안 됐잖아. 만 3년이 안 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2024년 2월이 돼버리면 요 이자도 이제 못 받는 거지. 3년이 지나는 순간 계속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순간 다 받을 수 있고 달라고 안 하고 시간이 지나는 순간 한 개씩 못 받기 시작하는 거야. 뭐 요 그러면 이자만. 이런 그럼 상황이 원금만 주면 되는 거야. 원금도 예를 들어 이게 10년이야. 10년의 시간인데 10년 동안 달라고 안 하면 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지. 그 선생님 응. 그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이자가 있는데 응. 이자를 권하는 사람이 이자를 권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 그게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이자를 응. 권하잖아요. 이자 이자 주라고 줘라고 말하지. 주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막 외우고 갔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일단 자기가 이자를 달라고 얘기를 못했잖아. 자기 사정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사정이든 저런 사정이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 순간 못 받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채권은 10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원금은 얼마라고? 원금은 얼마? 1억이요. 원금은 몇 년? 소멸시효가 10년이요. 10년. 10년. 자, 요 1억이라는 것은 채권이지 지금. 네. 이것은 몇 년? 10년. 근데 이자는 몇 년? 3년 3년이요. 달라.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자의 소멸시효와 원금의 소멸시효는 다른 거예요. 네. 응? 그걸 알아야 돼. 자, 2번 동그라미 2번 도급공사 채권. 자,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을 게 있어. 네.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으려면 몇 년 내에 받아야 된다? 3년. 3년 내에 받아야 된다. 3번 상인이 판매한 상품이 될까? 상인이 물건을 팔았어. 예를 들어 아들이랑 여기 앞에 가게 가서 과자를 사고 돈 그거 제가 내일 아빠한테 받아서 드릴게요 했는데 외상한 거잖아. 외상했는데 아델리나가 3년 동안 까먹었어. 네. 준다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그 가게 주인 아저씨 달라고 달라고 안 했어. 3년이 지나면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야. 근데 아델리나가 양심에 끓이 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하고 10만 원 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양심에 끓이 껴서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 못하겠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뉴스 보면 뭐 옛날에 국수값 1,000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20년 만에 뭐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뭐 이런 뉴스 있잖아. 네.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거지 사실은. 네. 그렇지만 양심으로 주는 거지. 자, 그런 거야. 자, 이제 4번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저당권 설정해 달라.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설정해 달라. 이런 것도 3년이고. 3번 소멸시효가 1년인 것은 뭐냐? 여관에서 잠을 잤어. 그리고 1년 동안 여관비를 안 내면 1년 지나면 여관비 안 내도 되는 거야.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서 음식값을 1년 지나고 나서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음식은 확률이 많이 없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옛날에는 많이 그랬다니까. 옛날에 음식점에서도 외상하고 많이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네. 만약에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예를 들어 술집 가서 술 마셨어. 막 옛날에는 그러잖아. 네, 네. 나 술 안 먹게. 그러고 갔어. 근데 1년 동안 못 받는 거야. 네. 1년이야. 그건 1년. 오래 안 주는 거야. 오래. 옷을 사도 그렇고 노역인 임금.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것도 1년 내에 받아야 되는 거야. 1년 내에. 근데 그걸 권했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안 권해야지만 그게 쓰는 이건 거죠. 첫 기간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순간 또 네.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생기는 거지. 네. 그럼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줬어.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내에 또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한 번 제척 얘기하면 기간이 제척 기간이 아니야. 술기가 계속 생기는 계속 생기지. 자, 이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년짜리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예를 들어 여관 돈을 달라고 여관비 10만 원 주세요 했는데 안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버렸어. 이 사람이 10만 원을 안 줬어요. 그러면 원래 10만 원은 여관비는 1년이지. 네. 1년인데 소송 걸어서 판결이 나오면 1년짜리도 몇 년 된다? 10년 되는 거야. 10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야. 10년 동안. 10년 내에. 판결이 되는 동안 1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상 화회 조정도 10년이다. 네. 지급 명령도 10년이다. 똑같다. 오케이? 선생님 1년 말고 만약에 소멸시효가 3년이면은 그때 소송을 걸면은 그것도 하여튼 소송 걸린 것은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다 10년이 돼버려. 근데 채권의 채권 소유권의 재산권은 몇 년이야? 20년이지. 근데 20년 20년짜리는 재판하면 10년으로 줄어들까? 아니요? 아니야. 20년짜리는 20년이 더 기니까 그대로 두는 거야. 네. 짧은 건 줄어드는데. 20년 뭐 소송하든 말든 그거네. 오케이. 자, 다음 장 넘기고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는 건 빨리 나가고 또 쉬운 거는 그렇게 하고 어려운 건 또 좀 하고. 강일이 잘 듣고 있지? 응? 그래 강일. 나온 거다 설명할 수 있어. 자, 동그라미 1번 보정채무야. 보정채무. 공사 계약 채무는 앞에서 3년이라고 했지. 네. 3년 소멸시효인데 이것이 재판이 확정되는 순간 몇 년이 돼? 3년짜리가 몇 년 돼? 10년 되지. 네. 그런데 자, 책상도 여기 소리 조금 안 나게 가보자. 네. 자, 언유가 집을 지어. 언유가 집을 짓는데 예한이한테 집을 지어주세요 했어. 그래서 예한이가 집을 줬어. 집을 지어줬어.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돼? 10억을 받아야 돼. 네.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을 못 준 거야. 네. 그래서 언유가 강일이한테 요 보증 좀 써줘. 내가 10억 줄게요. 이렇게 강일이가 보증을 써준 거야. 네. 만일 언유가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하고 보증을 써줬어. 네. 근데 이 10억은 예한이가 언유한테 몇 년 내에 받아야 돼? 3년이요. 3년 내에 받아야 돼. 공사 채권이니까. 네. 3년 내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재판을 해서 달라고 한 거야. 그럼 몇 년이야? 3년이 몇 년 돼? 10년이요. 10년 되지. 네. 그러면 예한이는 언유한테 이 10억을 10년 내에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어. 네. 그게 소멸시효지. 네. 소멸시효인데 그러면 언유는 10년 내에 이 10억을 줘야 되는 기간이 10년이라고 이렇게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버렸지. 재판하는 과정에. 네. 네. 그러면 이 보증한 강연이의 이 보증도 10년으로 늘어날까 이 말이에요. 강연이요? 강연이 보증한 강연이도 그러면 10년 동안 보증을 해야 돼? 갑자기? 원래 3년 보증했다가 네. 3년만 보증할 줄 알았는데 언유가 재판 걸리는 바람에 강연이도 그러면
갑자기 재판 걸리니까 같이 10년을 보증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강연이가 허락을 하면은 그것도 10년이 되는데 뭐 허락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강연이는 최초의 보증은 3년만 보증해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아니 뭐 그거는 나중에 딱 새로 다시 계약되는 거지. 새로 다시 되고 그래서 강연이는 3년만 보증해. 재판을 했까 안 했고 관계없이 강연은 최초 보증하기로 한 3년이 시간이 지나면 네. 3년 동안 예안이가 예를 들어 강연이한테 보증 네가 이행해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강연의 이 보증은 없어진다. 소멸 시효가 완성돼서. 오케이?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 자, 보증인에게도 중단 후 새로운 3년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그랬지? 하는 동안 10년이 아니라 그냥 보증인은 3년만 이렇게 진행돼요. 다시. 재판하고 난 후에요. 다시 새로 3년만 진행되는 거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네. 그럼 다음 막 뭐 재판을 할 거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은 아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걸 고려했을 때 이제 10년이나 막 대충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잘할 때. 그렇게 10년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재판하는 순간 10년으로 늘어나 버려. 네네. 무조건. 그럼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7년 더 하자고? 계약을 안 해도 10년 동안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내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대리인은 다시 설정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렇지. 계약은 다시 해야지. 자, 2번 유치 목적물이야. 이번엔 앞에는 보증 채무지, 두 번째는 유치 목적물이야. 자, 공사 계약 채권이 3년 소멸 시효는 자, 지금 여기에서 예안이가 온유한테 집을 지어줬지. 그리고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을 못 받았어. 그럼 예안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저요? 이 집을 유치할 수 있는 거야. 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유치권이 뭐야? 이 집을 예안이가 점유한다는 거지. 유치권은. 네. 예안이가 이 집에 들어가 살아버리는 거야. 원래 이 집은 온유 거지만 돈을 안 주니까 예안이가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유치권이야. 네, 배웠잖아요. 이게 유치권이야. 그래서 공사계약채권 3년 소멸시효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이게 재판 판결 확정되면 이 유치권도 10년 동안 또 연장된다는 거야. 소송을 하면요? 10년 동안. 재판했으니까 10년, 3년이 10년 되는 거야. 근데, 그런데, 자, 온유가, 예를 들어 이 온유가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강현이한테. 네. 돈도 안 주고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예안이는 이 유치권 행사를 온유든 강현이든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10년 동안. 오케이? 네.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10년 동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닌 거예요? 10년 동안 점유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보면 길게 점유해서 나한테 나쁠 것 같지만 나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나한테 좋을 거 나쁠까? 좋아요. 그걸로 막 그렇기는 한데. 이거 나 막 할 거야 막 대충 그렇게 하면은 막 3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뭐 바빠서 미국 갔다 오든 달나라 갔다 오든 시간이 많잖아. 언제든지 달라고 한번 하면 또 늘어나잖아. 20년이. 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야. 괴롭히면서. 근데 짧으면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못 받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증채무 1번 보증채무사항은 보증인은 늘어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네. 근데 유치 목적물 사항은 유치권은 늘어난다. 이게 다르다. 근데 사실 그 뭐야 이거 뭐지? 소멸시효는 사실 그냥 해달라고만 하면 계속해서 10년이든 33년이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사실 걱정할 게 없긴 한데 뭐 잘못하다가 뺏길 수도 있겠죠. 3년 끝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다는 건 누구한테 좋은 거지? 다 청구권을 가진 사람. 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줘야 되는 사람한테 좋은 거야, 사실은. 네. 소멸시효가 없으면 영원히 나는 갚아야 된다. 이게 안 없어진다. 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빚쟁이가 되는 거지, 맞지? 네.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야, 사실은. 네. 그렇지? 네. 근데 빚 네가 꼭 받고 싶어? 받으려면 너 권리 제대로 사용해, 이 말이야. 너 받고 싶어? 그럼 네가 가진 권리로 받아가. 네가 권리를 제대로 사용 안 하면 넌 못 받아, 이 말이야. 네. 그렇지? 네. 민법은 저희를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 자, 5번 노역인 임금 채권은 1년 소멸시효지만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 소멸시효지만 반대 처분은 적용되지 않아 10년의 소멸시효다.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응? 이해가 돼? 갑자기 반대 채무 그러고 뭐야 이거 해봐. 이해되는 사람 설명해봐. 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역인이라는 것은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강현이가 어떤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지, 월급. 네. 그럼 노역인이 받은 임금이야. 그게 임금. 노역인의 임금. 그건 얼마야? 1년 소멸시효지. 네. 임금을 받아야 돼. 월급을 받아야 돼. 월급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아야 돼. 네.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 네. 못 받으면 강현이는 이 공장에다가 돈 월급 주세요를 얼마 내에 해야 돼? 1년 내에 해야 돼. 1년 내에 내 월급 주세요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1년 1개월 있다 와가지고 그때서 갑자기 그때 1년 전에 나 못 받은 거 주세요 하면 줘 안 줘?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야. 응? 이건데 자 반대 채권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강인이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너 이거 임금 받으려면 너 여기에 이 집에 예를 들어 요 만들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면 이 기계 청소하라고 했는데 너 왜 아직 안 했어? 이거 해야지. 공장에서 강인이한테 이거 시킬 수 있지. 네. 이게 있단 말이야. 요게 반대 채권이라는 거. 네. 요거에 반대되는 채권, 서로 상방 채권, 네. 또 반대 채권. 요거는 1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1년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돼? 10년이 돼, 10년. 10년.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요건 10년이 돼, 10년. 오케이? 네. 그 말이야, 지금 이 말이. 네. 이런 설명은 세상 어디 가도 안 해주는데. 잘 기억해라.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아델리나가 중학생이 돼야 돼. 그럼 이해가 돼. 자, 6번. 재판 확정으로 이제 10년 연장됐지. 10년 연장되는 것은 장기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겠지. 네. 20년짜리는 10년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20년 20년인 거지. 소멸시효 대상 아닌 건 당연히 대상 안 되는 거고. 7번 보정인에게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앞에 얘기했지? 보정인은 자기 소멸시효 기간이 그냥 적용되는 거지 판결을 했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보증인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우리가 앞에서 동그라미 1번에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 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했지. 내가 권리가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소멸시효 권리가 있는데 내가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서 1년이 되면 끝나는 게 있고 3년이 되면 끝나는 게 있어요. 끝나는 게 있는데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버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중단시켜버리면 그러면 내가 권리를 뺏기지 않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럼 권리를 뺏기지 않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야.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1번 뭐야? 중단 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요 5가지. 돈 주세요 청구를 하든지. 네. 자, 가백에 을이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돈 주세요 청구할 수 있지. 네. 청구하면 돼. 네. 청구했는데 안 줘. 그러면 갑이 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네. 너 나한테 안 줘? 그럼 이 1억을 내가 압류해 버릴 거야. 네가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압류하든지. 그때 네. 알려줬잖아. 아니면 가압류하든지. 네. 또 뭐야? 가처분하든지. 가처분. 너 이 집이 있어? 너 이 집 여기 이제 더 이상 못 팔아.
집 못 팔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버릴 거야. 이러면 집을 못 팔게 돼버리는 거야. 네. 너희 나한테 돈 주기 전까지 이거 못 팔아. 이런 걸 하는 거야. 가처분. 그리고 승인은 그래? 1억 너 1억인데 내가 1,000만 원만 갚는다고? 그래. 일단 1,000만 원만 갚을게. 값이 1억 대신 내가 1,000만 원이라도 갚을게 하는 순간 빚을 갚겠다고 승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된 거야. 소멸시효가.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거지. 네. 다시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갚기는 갚아야 되지. 근데 소멸시효가 여기서 중단이 돼 버렸어. 네.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1년, 또 3년, 또 7년. 만약에 2년이 채워졌다고 하면 승인을 하면 다시 3년 아니 다시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승인하는 날부터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또 3년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때 해서 소멸시효 끝나기 하루 전에 청구하고 그럼 또 다시 시작이지? 네. 끝나기 하루 전에 청구하고 또 다시 시작이지. 계속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가능하다. 당사자와 승계인 앞에 얘기했지? 아버지와 아들. 네. 자, 최고는 2번. 요거 좀 어려운데 최고는 6월 내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최고는 6월 내 재판상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저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해서 뭐 청구하고 비슷한데 네. 뭔가 청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최고라는 거는 청구하고 비슷한 의미야.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도 결론은 뭐 달라고 하는 거야. 네. 달라고 하는 건데 일단 언니 형 나한테 돈 줘. 얘기한 다음에 그걸 최고했다고 하는 거야. 얘기한 다음에 네. 6개월 내에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 최고를 예를 들어 1월 1일 날 했어. 1월 1일 날 최고를 했어. 최고를 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언제야? 7월 1일인가? 7월 1일 전에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을 걸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네. 최고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네. 그냥 조 했다고 해서 중단이 안 되고 조 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소송을 걸어야 요 최고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근데 조 해놓고 소송을 안 했다. 네. 그러면 계속 소멸시효 진행돼서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 사람 권리를 잃는 거지. 최고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라. 6개월 내에 최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최고하고 6개월 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했으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 청구 재판상으로 최고를 하고 나서 또 딴 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3번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게 통지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지금 몇 시냐? 몇 분 지났지? 저희 32분. 얼마 안 지났네. 네. 지금 2시 45분이에요. 3시까지 하면 되겠다. 자, 갑이 을에게 이제 1억을 빌렸고, 네. 그리고 병이 을에게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이제 을이 갑한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갑이 안 줘. 갑이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이 병한테 받아야 될 이 1억을 뭘 했다? 압류를 하는 거야. 압류. 압류나 뭐 가압류나 뭐 이런 걸 했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병에게 압류를 했지. 네. 병의 것을 압류를 해버렸지. 네. 압류를 해버렸지. 네. 그럼 이 갑은 아나 모르나? 몰라요. 몰라. 이 을이 병에게 압류를 했으니까 갑은 몰라. 병에게 압류를 한 다음에 누구 해야 된다고?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아니한 때 시효이익을 받는다는 게 지금 갑의 요 1억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지. 네. 그래서 이 압류를 하면 이 소멸시효, 이 1억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요 1억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1억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얘한테 이익이지. 네. 그러니까 요걸 압류나 가압류 때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갑에게 알려줘야 이 압류와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요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야. 그냥 압류만 가압류만 해놓고 이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알지? 네. 압류 강요했으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 가백이 알려줘야 내가 받을 이 1억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압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남겨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자, 다시 설명할게. 내가 온유한테 1억을 빌려줬어. 네. 근데 온유가 나한테 1억을 안 갚아. 네.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뭐 온유가 예안이한테 빌려준 1억이 있단 말이야. 네. 어? 그럼 그걸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 네. 그럼 내가 그거를 예안이한테 가서 예안아, 네. 너 온유한테 1억 줄 거 있지? 네. 그거 나한테 가져와 하고 예안이 그걸 압류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예안이가 나한테 하고 알겠어요 하고 나한테 줬단 말이야. 네.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네가 몰라. 모르고 있어. 그럼 내가 그거 나중에 1억 가져갈 거야. 근데 온유가 모르면 내 시효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그럼 나는 진짜 못 받게 되는 거야. 온유가. 얘 그 압류도 못 하고. 확인을 잘해야 그러니까 했으면 얘한테 예안이한테 내가 받을게 하고 온유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네. 내가 예안이한테 그 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네. 알았지? 네. 자, 3번까지 했나? 이제 4번. 시효 기간은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알았지? 네.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자, 압류를 했어. 여기에. 압류를 했는데 네. 이 압류가 해제돼 버렸어. 무슨 이유 때문에. 네. 압류가 해제되면 이 소멸시효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진행한다. 그때부터. 해제된 예를 들어 자, 도표를 보면 여기 보면 1월 1일 날 네. 이제 강현이가 예를 들어 온유한테 1억을 빌려줬어. 네. 1억을 빌려줬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부터 생기지? 1월 1월 1일부터 생기지. 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진행하지. 네. 1월 1일부터 진행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5월 1일 날 강현이가 온유한테 안 갚으니까 온유가 예한이한테 이제 강현이 줄 걸 요걸 압류를 해버렸어. 네. 그럼 소멸시효가 가다가 어떻게 돼? 그 중지된다. 중단이 돼요. 네. 네. 중지된단 말이야. 중지되다가 이 압류가 6월 1일 날 압류가 또 해제돼 버렸어. 네. 그러면 중지되어 오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다시 처음부터 1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오케이? 압류한 때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종료한 때부터. 압류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압류가 진행한다. 끝나면은 이제 압류가 종료되었으면 그때부터. 압류한 때부터가 아니고 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를 한 상태에서는 일단 소멸시효가 그 중단되지. 안 돼 있는 상태, 시간이 안 흐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요 사이는 중지가 있지. 요 사이는 중지인데 네. 압류가 해제되는 순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5개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러면 6개월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아니라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1일부터. 오케이? 자, 자 이제 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 온유. 채권 양도 후 대항 요건이 구비되기 전 양도인은 채무자 상태 재판상 청구할 수 채무자 상대. 채무자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양도인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로부터 6개월 내 청구 시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뭐 알겠나? 아니요. 네. 머리에 탁탁 그림 그려지나? 네. 그려지나? 조금요. 저는 그려지다가 좀 말았어요. 온유 그려지면 한번 나와서 그려보고. 채권의 양도 후에 구비되기 전까지. 그려봐. 나와서 한번 그려지면 한번 그려. 5분 좀. 네. 5. 한번 그려봐. 온유. 잠시만요.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냥 말할 수 있어. 채권 양도에. 난 대항 요건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 말이 어려워. 자. 온유가 있어. 온유가 있고 예안이가 있어요. 네. 예안이가 있는데 예안이가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어. 네. 그럼 예안이는 온유한테 뭐가 있지? 1억을 받을 채권이 받을 있어요. 채권이 있지. 네. 채권이 있지. 자, 네. 그런데 이 채권을 양도했어. 채권을 양도했어. 이 예안이가 1억 받을 채권을
강현이한테 그래 아델리나한테 이번에 팔자. 아델리나한테 나 1억 받을 거 있어. 너 이거 나한테 사 하고 원래는 1억 받을 건데 이거를 아델리나한테 9천만 원에 팔았어. 와우. 이 1억 원이요? 채권을. 그래 아델리나가 남지. 아델리나 1억짜리를 9천만 원에 샀으니까 아델리나 1억 이득이지. 이거 받는 순간. 그러면 그걸 하겠네. 그래 그거 하지. 근데 이한이는 돈 빨리 필요하니까 지금 1천만 원 손해봐도 빨리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아델리나한테 9천만 원 실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지금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그럼 아델리나를 뭐라고 하냐면 양수인, 채권 양수인 받았다. 네. 채권 양수인. 이한이가 채권을 양도했지. 채권 양도인 그런 거야. 양도인. 네. 자, 채권 양도 후 대항 요건이 구비되기 전 양도인 누구야? 지금 이한이지. 이한이죠. 양도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누구야? 온유예요. 채무자. 채무자를 상대로 뭘 했다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네. 아직까지는 양도를 했지만 네. 원래는 양도했으니까 누가 돈 달라고 그래야 돼? 아델리나. 아델리나가 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안이도 온유한테 빨리 1억 갚아 얘기할 수 있다. 아델리나한테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아델리나한테 이걸 어떻게 재판상으로 재판상 청구한다는 게 뭐야? 소송한다는 거지. 돈 달라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했는데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판사가 야 이거 안 돼. 너한테 안 줘 하고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어. 네. 청구 기각. 네. 안 된다고 기각을 해버렸어. 기각. 네. 기각을 했으니까 이한이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받지. 기각했습니다. 못 받는데 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날짜 순서로 보자. 1월 1일 날 온유가 예한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 네. 그리고 2월 1일 날 예한이가 아델리나한테 9천만 원에 팔았어. 선생님 잘못됐는데요? 채권을 팔았지. 팔았다고 그러니까. 에이. 온유 형이 예한이한테 1억을 빌렸어. 빌렸다고. 빌려줬고 이제 예한이가 아델리나한테 9천만 원을 받고 또 다시 넘겼어. 네. 그래서 아델리나가 이제 양수인, 채권 양수인이 됐고 예한이가 채권 양도인이 된 거야. 양도인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1일 날 이미 채권을 아델리나한테 넘어갔지만 이때 예한이가 온유한테 돈 갚으라고 1억 갚으라고 소송을 한 거야. 재판상. 네. 빨리 1억 갚아. 소송한 거야. 안 해도 되지만 한 거야. 그러니까 4월 1일 날 판사님이 소송을 기각한 거야. 기각. 네. 이거 너 못 받아 하고 예한이 너는 못 받아 하고 기각을 했어. 네. 자, 기각을 하니까 그 다음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 기각하고 나서 6개월 내 그러니까 10월 1일 전에 한 9월쯤에 9월 1일 날 뭘 했냐면 6개월 내 이번엔 아델리나가 온유한테 빨리 1억 갚아 할 수 있지. 네. 아델리나가 채권 가지고 있으니까 청구했어. 청구하면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다. 자, 그러면 시효는 언제부터 중단되느냐? 소멸 시효는 3월 9월 1일 날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예한이가 온유한테 소송 건 요 3월 1일 날 시효가 중단되는 거야. 요렇게 오다 여기서 중단된다는 거야. 여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만약에 서구편에 제가 이거 소송을 안 걸고 그냥 아델리가 걸어서 자, 그러면 그냥 쭉 오는 거지. 그냥 쭉 오는 거죠. 쭉 오는데 만일에 소멸시효가 여기에서 끝났다. 네. 그러면 아델리는 못 받지. 네. 맞지? 빨리 해야겠네. 소멸시효가 만일에 불행히도 아델리나가 소송 걸기 하루 전에 끝났다. 그러면 아델리는 못 받는 거야. 6개월 내라고 해도 소멸시효. 근데 만일에 소멸시효가 사실은 소멸시효가 여기에서 끝나. 8월 1일 날 끝나. 소멸시효가. 네. 소멸시효는 완성은 8월 1일 날 완성되지만 다행히 예한이가 3월 1일 날 한번 소송을 했어. 네. 그러면 아델리나는 이 소송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야. 와우. 그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6개월 내. 저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겠어? 네. 야, 이 글씨 몇 줄 안 되는데 재밌지? 네. 그러면은 그 양도인이 한 거를 양수인이 자기 것처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 이 다시 말이야. 그래 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연계로 이제 딱 멈출 수 있다는 거네요. 오케이. 아델리는 저를 자기가 소송한 자, 것처럼. 그럼 5분 쉬고 요거 예안이나 온유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걸로 저 한다. 설명해볼게요.